안녕하십니까. 수특 분석 맵과 내신 끝장 문제집을 만든 송쌤입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그 유튜브를 찍게 된 것은 내신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지금 중간고사를 대비하느라고 무척 고생 중일 텐데요. 특히 고3들은 시험 범위가 많아가지고 참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한테 항상 얘기해 주는데 영어만 잘해가지고 영어만 1등급 맞으면은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한다. 제가 영어 선생인데 항상 그런 얘기 해줍니다. 뭐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맞고요. 시간을 줄여주는 게 제가 선생으로서의 또는 강사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그것을 줄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신 영어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사실 잘 모르면 무엇을 공부해야 될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신 영어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좀 찾아볼 거고요. 그리고 분석도 좀 해봤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학교는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여러 학교를 한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맞는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몇 개 학교만 분석을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좋을까? 분석된 내용에 따라서 어떤 게 비중이 많이 나오고 또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지 좀 더 효과적일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든 책 분석 맵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공부를 쉽게 할 수 있을까? 또는 잘 기억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 등에 대한 실전 연습을 한번 해볼 거고요. 물론 또 서술형 내신 끝장 문제집에 관련된 내용도 한번 다 해보고 그 분석 맵과 내신 끝장으로 공부를 한번 해보고 실전 문제가 났을 때 어떤 식으로 이게 연관이 되는지 그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기를 통해서 좀 더 공부가 쉽게 생각이 돼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어 시험지 분석을 위해서 작년에 기출된 네 학교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동영상에 있는 것처럼 분석을 해봤고요. 시험지 분석을 하는 기준은 이제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내용이 많이 나오는지, 즉 내용에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오는지, 어휘에 관련된 또는 어법에 관련된 서술형과 논술형의 비중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 등을 조사하기 위해서 네 학교를 일일이 다 분석해서 그래프화 시켰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먼저 수도권 일반고 두 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선 서울에 있는 학교인데요. 선다형 20문제, 선운수령 6문제. 네, 서술형의 비중이 30점 정도 돼요. 6문제인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전체 시험 문제 중에서 어법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몇 %인지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서술형 문제가 몇 %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논술형 문제는 안 나왔네요. 그래서 약 25% 아니 35% 정도가 어법하고 서술형 문제고요. 나머지 65% 정도는 내용에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경기 지역에 있는 학교인데요. 여기는 서술형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다형 문제가 22문제인데요. 이 중에 역시 어법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14% 정도로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럼 다 무슨 문제일까요? 내용에 관련된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3은 특히 더 그렇겠지만 이제 시험 범위가 많기 때문에 내용에 관련된 문제를 시험에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가 이 그래프로 볼 수가 있네요. 다음은 수도권 외고에 대한 분석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역시 어법 위주로 보셔야 되는데요. 어법 문제가 몇 %일까요? 네, 외고에서도 어법은 17%가 되고요. 서술형, 논술형이 여기 보면은 10% 정도 되네요. 결국은 27%를 제외한 나머지 문제들은 거의 내용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순서, 흐름, 어휘, 빈칸, 주제, 삽입. 네, 이렇게 보시면은 근데 이제 그 앞에 학교랑 좀 차이가 있다면요. 시험 문제 수가 많아지는 거죠. 결국은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 문제를 빠르게 풀 수 없기 때문에 좀 성적을 내기 어렵다라고 보여지네요. 여기는 이제 그 서술형, 논술형 비중이 10점 정도밖에 안 되네요. 네, 그러면 다음 학교를 보겠습니다. 네, 역시 서울에 있는 자사고인데요.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법 같은 경우에는 약 6%, 어법이 거의 안 나오죠. 그런데 서술 논술형이 지금 13% 정도 되죠. 이 안에 어법이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법은 아무리 적어도 20% 정도는 어법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학교의 이제 좀 특징이라 보면 빈칸 문제가 엄청나게 많죠. 빈칸과 삽입.
그리고 이제 왜 이런 문제를 냈냐면요. 사실은 이제 자사고 이런 좀 경쟁이 심한 학교 같은 경우에는 네, 이런데 이제 변형을 해서 지문을 변형하는 문제를 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본문만 외워가지고 시험을 보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빈칸이나 삽입을 많이 내고요. 이런 빈칸이나 삽입 문제를 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부분은 유의어 부분을 반드시 공부하고 있어서 같은 의미의 다른 문장으로 나오는 것 등을 이해하고 계셔야지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학교를 비교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비중이 높은 게 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내용 부분은 자사고 74%, 외고 50%, 네, 경기 일반 72%, 서울 일반고 50%입니다. 내용 시험이 가장 많다는 건 부인할 수 없겠고요. 그러니까 수능 특강이 어려운 관계로 이제 수능 특강에서 시험 문제를 내는 고3 같은 경우에는 네, 내용에서 시험을 많이 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비중을 살피셔야 될 것은 이렇게 어휘 비중하고요. 그 다음에 어법 비중을 살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서술형, 논술형 비중도 살피셔야 되겠죠. 물론 자기 학교별로 이렇게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확인을 꼭 하셔야 되고요. 이제 제가 여기서 강조해서 말씀드릴 것은 이렇게 압도적으로 내용에 관련된 문제가 많으니 결국은 본문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그리고 영어로 정확하게 쓰거나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아주 필요하다는 것은 네, 부인할 수 없고요. 어떤 학교 시험이든 거의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신은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네, 당연히 압도적으로 뭐가 많았죠? 내용이 많았습니다. 당연히 내용을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는데 내용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를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확실하게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것을 해결해 나가는 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이제 난이도 높은 문제들이 결국은 등급을 이제 좌우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등급을 가르는 문제, 킬러 문항이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 나머지 문제를 어떻게 빨리 해결하고 킬러 문제에 집중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 내용을 파악하고 내용에 관련된 문제를 빠르게 풀고 나머지 서술형이나 그리고 논술형 같은 킬러 문항을 푸는 데 집중할 수 있게끔 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시작해야 될 부분이 뭡니까? 네, 플로우 기억이네요. 플로우 기억이라는 건 뭐냐면 글의 흐름을 기억하는 겁니다. 네, 여기서 대략적으로 이런 내용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로우를 기억한다는 얘기는 어떤 단어들이 이어져서 나와서 어떤 문맥을 갖고 있고 어떤 논리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까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즉 여기서 기억한다는 얘기는 한번 기억해서 언제든지 그 내용이 떠오를 수 있게끔 연습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네, 물론 그게 쉬운 일은 아니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얘기예요. 그러나 좋은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그 방법을 통해서 플로우 기억을 꼭 하시면 기초를 확실하게 다듬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문제를 많이 푸는 것보다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것은 기초를 잡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가 기반이 되는 건데 그것은 플로우 기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확실한 내용 파악해야 됩니다. 네, 문제는 거들 뿐이라고 써놨는데요. 네, 이제 실제로 이 플로우 기억이라든가 완벽하게 문법에 대한 그런 중요한 문법에 대한 내용을 열심히 공부해 놓은 학생들은 문제는 그냥 내가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를 그냥 풀어보는 거지 사실 어떤 선생님도 어느 학교에 대한 어떤 문제가 나올지를 예측해서 문제로 낼 수 없습니다. 당연하겠죠. 네. 선다형 문제를 거의 1분 안에 컷을 하셔야지 그래야지 나머지 20문제 정도를 20분에 풀고 그리고 나머지 30분을 네, 그 킬러 문항에 투자를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생기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문제는 거들 뿐이라고 설명을 해 놓은 거고요. 선다형은 1분 컷을 해야 됩니다. 1분 컷을 하지 못하면 킬러 문항 그리고 등급을 가르는 문항에서 풀 수 있는 시간, 고민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없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어휘인데요. 제가 왜 어휘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드리냐면 이 어휘는 첫 번째로 동의어. 동의어는 이제 선택지 문항에서 나오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동의어를 같이 알지 못하시면 선택지에 이거랑 같은 의미를 가진 게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용 문제를 잘 풀 수가 없는 거죠. 학생들 중에 단어 실력이 좀 떨어지는 학생들은
열심히 본문의 내용을 가르쳐하는데 선택지를 못 읽어서 틀리는 학생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안타깝죠. 선택지의 단어 하나 때문에 정답을 못 맞히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지문을 공부할 때 동의어가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떤 동의어로 표현이 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하시고 그런 공부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의어는 문맥상, 그러니까 어휘에 대한 부분, 어휘 시험이죠. 문맥상 어색한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 경향이 많죠. 그럴 때는 반의어를 알고 계시면 바로 쉽게 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문맥상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는 중요한 문장, 즉 주제랑 관련된 문장의 흐름을 바꾸는 그런 중요한 어휘를 반의어로 내는 것이 가장 편리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래야지 가장 확실하게 근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반의어를 그 어휘 문제로 많이 내는 경우가 있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반의어가 이루어지는지 알고 넘어가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네, 어법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 수업이 중요합니다. 선생님마다 중요한 문법 포인트, 어법의 포인트가 다 달라요. 이거는 중요하다, 이건 중요하지 않다, 이것은 이 문장을 이해하는데 가장 필수적인 거라고 생각하는 것 등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학원에서 제가 중요시 여기는 것과 학교 선생님이 중요시 여기는 게 다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학교의 필기를 보고 수업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같이 공부를 꼭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문이 많아질수록 스툭이나 또는 교과서 지문이 많아질수록 중요한 그런 그 문장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법 문제가 서너 문제 정도 나오는데 30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법을 고르라고 하면 당연히 가장 어려운 문법, 가장 힘든 문법을 고르겠죠. 학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건 좀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워, 그래서 설명을 반드시 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그 설명된 내용을 잘 공부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법 문제를 많이 푸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외우는데요. 그 외우는데 틀렸던 거 그 다음번에 한참 있다가 시험 보면 또 틀립니다. 외우면 왜 틀리느냐? 네, 그냥 감으로 찍기 때문에 틀려요. 원인을 이해하지 않고 이걸 왜 이런 문제를 내는지, 밑줄에 왜 이렇게 어법 문제가 나왔는지를 그것을 잘 이해하셔야 되고, 그것을 낸 이유를 알게 되면 이건 이렇게 해서 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풀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때때마다 외워가지고 문법 문제를 푼다 그러면 그때마다 다 헷갈리고 이게 이럴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답을 찍기 때문에 결국 정확한 답을 맞힐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해하시면 혼동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서술형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서술형에는 어떤 문제가 대세를 이룰까요? 네, 서술형 문제에도 당연히 밑줄 긋고 고치는 문제. 네, 그래서 어법 문제, 밑줄 문제, 그리고 요약, 영작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법은 밑줄 긋고 고치는 문제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밑줄 문제는 뭘까요? 밑줄 문제는 이 밑줄 친 어구가 원하는 그런 내용이 무엇인가? 밑줄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요약 문제 나오는데요. 요약 문제는 당연히 어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체 글을 네가 이해하고 있고 여기에 맞는 중요한 어휘를 넣어봐. 그게 요약 문제입니다. 그리고 영작은 당연히 중요한 어법이 포함되어 있거나 또는 중요한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 문제에서 내겠죠. 네, 그런 것 등을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네, 수능 습강 20지문 정도를 보는 일반적인 학교에서는 한 지문에 한 두 개 정도의 중요한 어법 문장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 등을 잘 살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한 학교에 80개 가까이 보는 아주 엄청나게 많은 시험범위를 가진 학교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중요하게 설명한 부분만 확인하고 넘어가셔도 문제는 거기서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모든 문장을 다 외우거나 그 모든 문장에 대한 어법을 다 이해해가지고 모든 것 등을 다 알아서 공부를 한다. 네, 그러려면 영어만 공부하셔야 됩니다. 영어만 공부하실 수가 없죠. 다른 공부도 다 좋은 성적을 맞아야 되기 때문에 네, 효율적인 공부를 하시기 위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논술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논술형 같은 경우에는 네, 주장과 요약은 영어로 쓰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논술형에서 물어보고 싶은 거는 그 글의 주장이 무엇인지를 네가 알고 있니? 또는 그 내용을 네가 요약해서 적을 수 있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밑줄을 서술해서 설명하시오라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또는 이 글의 주장이 되는 부분을 네가 어떤 조건하에서 쓸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논술형을 대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글의 주장을 물론 본문에 있는 주장을 외워서 쓰는 게 아니고 그 전체적인 주장을 내 나름대로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분석 맵을 통해서 플로우를 기억할 수 있게끔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내신 끝장을 통해서 서논술형 문제를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간 투자는 적게 하고 등급을 올릴 수 있는 방식으로 고안을 했어요. 물론 이제 이건 제 말이겠죠. 이건 책을 만든 사람은 다 좋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랑 진짜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문제까지 한번 풀어보시면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그때서야 좀 인정을 하시지 않을까. 무슨 말을 했는지 이해가 좀 되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강의가 마음에 드셨으면은 제 책과 제 강의가 마음에 드셨으면 쌤북몰에서 구매를 직접 하시면 바로 다운받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책으로 원하시면 책으로 구매하실 수도 있습니다. 매우 감사하고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